자, 그 다음에 폭발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폭발은 일반적인 연소보다 훨씬 더 심하게 발생하는 것을 폭발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폭연은 일반적인 불 붙는 연소 형태라고 보신다면, 가스레인지에 불 붙는 거, 캠핑장에서 이렇게 불멍할 때 그렇게 불 타고 있는 그 정도가 연소고요. 그리고 폭갱에 해당하는 것은 뭐 폭죽놀이를 한다던가 아니면 어딘가에서 어떤 공장에 화재가 나서 갑자기 그 안에서 2차 폭발이 일어난다던가 그런 폭발에 해당하는 큰 불이 폭갱입니다. 그래서 폭연은 연소와 같은 표현이고 폭갱은 폭발과 같은 표현인데, 이것을 뭐 항상 무슨 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어떤 걸로 구분을 하시면 되냐면, 소리의 속도 340m/s, 소리는 1초당 340m를 간다고 하는데 이것보다 빠르면 폭발에 해당하고 이것보다 느리면 연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빠르면 폭발한다. 근데 폭발이 어떤 건지는 우리는 이제 경험적으로 아시죠? 자, 그래서 폭발의 속도는 1000에서 3500m/s 정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폭갱 유도거리, 그러니까 폭발이 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짧아지는 조건, 그러면 폭발이 잘 될 수 있는 조건은 4가지가 있습니다. 자, 관지름이 작을수록 그 물질들이 모여있는 그 서로 상호 간의 간격이 좁기 때문에 불을 붙였을 때 훨씬 더 많은 양이 불이 붙을 수 있으니까 폭발이 잘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압력을 그냥 살살 밀어줬을 때보다 세게 밀어줬을 때 더 폭발이 잘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불을 붙이려고 다가가는 에너지가 작은 것보다 세게 다가가는 에너지가 큰 점원일수록 더 폭발이 잘 될 수 있고, 정상 연소 속도가 느리게 서서히 타는 물질보다는 빠른 속도로 이제 불이 타는 물질일수록 폭발이 잘 됩니다. 그래서 이 폭갱 유도거리라는 것은 DID라는 용어로도 쓰이는데요. 이런 식으로 아래 개념 잡기 문제처럼 폭갱 유도거리가 짧아지는 요건, 즉 연소가 잘 되는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찾는 문제, 이 상태에서 어떤 경우에 연소가 잘 되는지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자, 연소 속도가 빠를수록 더 불이 잘 붙을 거고요. 그리고 방해물이 없거나 광경이 큰 경우 아닙니다. 관지름이 작을수록 이제 서로 잘 모여 있기 때문에 그 불을 만나면 더 이제 유효하게 불이 붙을 수 있는 그런 물질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서로 모여 있을 때 더 피해가 큰 그런 상황을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압력이 높을 경우에 이제 연소가 잘 될 수 있습니다. 점화원에서 밀어주는 그 가지고 있는 점화원의 에너지가 세게 밀고 나가는 그런 에너지를 가진 경우에 더 연소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분진 폭발입니다. 자, 분진 폭발은 미세한 분진이 일정 농도 이상 공기 중에 분산되어 있을 때 점화원에 의해서 폭발하는 현상. 그래서 가루 같은 것들이 빽빽하게 뿌옇게 이렇게 끼어 있으면 폭발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분진 폭발을 할 수 있는 조건은 가볍고 작다는 조건이 만족돼야 되는데요. 자, 여기에서 작다는 것은 우리 눈에 뿌옇게 보일 정도로 이렇게 작은 알갱이가 아니라 먼지와 비슷하게 뿌옇게 되어 있으면 작은 거고요. 그리고 이것을 이렇게 공기 중에 딱 던져봤을 때 금방 가라앉으면 무거운 거, 공기 중에 뿌옇게 오래 떠 있으면 가벼운 겁니다. 그래서 분진 폭발을 하는 물질은 금속에 대한 종류랑 곡식에 대한 종류가 이렇게 분진 폭발하는 물질인데요. 알루미늄, 마그네슘, 유황, 철분, 이렇게 고운 분말로, 아주 가는 분말로 되어 있으면 분진 폭발할 수 있고, 밀가루, 설탕, 분유, 전분 등도, 그래서 밀가루 공장에서 뭐 포장할 때 이렇게 밀가루가 날리다가 잘못 정전기가 발생하면 분진 폭발이 일어나는 그런 현상도 발생합니다. 그런 사고도 발생할 수 있고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분진 폭발을 안 하는 물질을 알고 있는 것도 좋습니다. 자, 시멘트나 모래, 석회 분말 이런 것들은 이렇게 공기 중에 뿌렸을 때 바로 가라앉는, 밀가루나 분유, 전분 이런 것들보다는 금방 가라앉는 그런 특색이 있어서 무겁기 때문에 공기 중에 떠 있을 수가 없어서 분진 폭발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분진 폭발은 공기 중에 뿌옇게 떠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니까 분진이 날리지 않도록 우리가 먼지가 많으면 뭐 공기청정기를 돌리기도 하지만 한번 이렇게 물을 뿌려서 먼지를 가라앉히는 것도 방법이죠. 그래서 건설 현장 같은 경우에 너무 흙먼지가 많으면 계속 물을 뿌려요. 그런 것처럼 이제 먼지가 날리지 않도록 이제 물을 뿌리는 공정으로 하면 되는데, 이런 금속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중에 위험물의 특징과 연결지어서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물이 닿으면 안 되는 애들입니다. 그래서 분진이 물과 반응하는 금속과 같은 경우에는 물을 쓰지 않고 기름을 쓰면 됩니다. 그래서 습식으로 한다 할 때 그 액체를 뿌린다는 거지 꼭 물을 뿌려야 되는 게 아니라는 점, 물과 반응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거에 따라서는 물과 반응한다면 기름을 사용하면 된다는 내용이고요. 배관의 연결 부위나 누출 염려가 있는 곳은 밀폐를 하면 이런 작은 그 분말들이 빠져나오지 않겠죠. 그 다음에 분진을 취급하는 장치는 외부로 누설되면 위험하므로 밀폐해야 합니다. 그래서 가벼운 조건에 해당하는 금속이나 곡물과 같은 경우에는 분진 폭발이 잘 일어나고, 시멘트, 물의 석회는 분진 폭발이 일어나지 않는 물질입니다. 자, 다음에 분해 폭발에 해당하는 거, 분해하면서 폭발하는 산화에틸렌, 아세틸렌, 히드라진 이런 것들은 이제 분해되면서 폭발하는 분해 폭발 물질이고, 중화 폭발은 시아나수소, 염화 비닐, 그리고 산화 폭발, 이 산화 폭발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산화 폭발의 경우에는 LPG나 LNG의 경우 공기와 혼합돼서 가스통이잖아요. 그 LPG는 보통 식당가에서 그 회색 큰 가스통으로 아니면 아예 탱크를 설치해서 쓰는 그런 가스통으로 쓰는 거고, LNG는 우리 집에 도시가스가 공급되는 그 집에 배관을 통해서 공급되는 건데, 이게 한번 터지면 엄청나게 크게 터지죠. 가스통이 폭발하는 그런 게 이제 공기와 혼합되면 엄청나게 큰 폭발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산화폭발에 해당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